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날짜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3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제 새벽에 굉장히 주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자, 비트코인 금 대체 자산,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 미국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을 대비해서 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달러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은 달러와 공생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늘 날짜 상승폭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리플은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물론 많이들 말씀하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지연이 되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죠. 스테이블 코인 지연된다, 당연히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출시가 지연됐다 라고 한다면 시장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코인, 이런 1세대 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비트코인이 이미 상승력을 확인했고 이더리움 또한 상승력을 확인했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SEC 때문에 못 올랐던 그 부분, 이 부분이 특수한 경우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상승력을 가져간다 한다면 비트코인이 오른 만큼, 이더리움이 오른 만큼 리플 또한 상승폭을 가져갈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확실히 있죠. 이 부분은 틀려진 게 아닌데, 비트코인이 오른 폭만큼 리플 코인 또한 먼저 1차적으로 상승력을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000원 라인을 돌파한다,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확실한 이벤트가 아니면 4,000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 이 비트코인이 안 움직일 경우에는 못 움직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비트코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리플도 마찬가지고 이 조정폭이 끝나고 나서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우선 이 뉴스를 한번 먼저 보시죠. 말씀드렸던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기대 속에서 4일날 출시가 불발됐다. 리플은 9%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 이게 12월 5일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인데, 말 그대로 출시가 불발됐다, 아예 출시를 안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뉴욕 금융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모습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는 게 얼만큼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오길래 이렇게 하방 압박을 줄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말 그대로 출시가 된다, 그렇다면 하락했던 것만큼 더 이상 올라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플 코인을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스테이블 코인이 오는 4일 날짜를 런칭을 안 한다, 금융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끝났으니까 매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500% 넘게 올랐으니까 이젠 내려갈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왜? 비트코인이 오른 만큼, 이더리움이 오른 만큼 이제야 올라간 겁니다. 그만큼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 올라가려면 그들의 움직임 또한 같이 확인돼야 된다라는 거. 지금 비트코인만 막 올라가고 있고, 도지코인 커플링화 돼서 또 올라가고 있고, 이더리움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리플만 안 올라가니까 또 한번 리플 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겠죠. 이런 말들로 또 현혹될 필요가 없겠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자, 리플 코인 제가 언제부터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렸습니까? 700원, 500원 하방 압박 받았고 SEC 때문에 압박감을 엄청나게 받았을 때가 얼마예요? 700원, 755원, 800원이에요. 이 라인 때 뭐라고 했습니까? 600원까지 떨어질 거니까 난 이때 매수할 거야. 500원까지 떨어질 거니까 난 이때 매수할 거야. 그분들 다 어디 있습니까? 이제 리플 잘 안 보시겠죠? 왜? 너무나 배가 아프죠. 600원에서 지금 얼마큼 올랐습니까? 5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5배가 넘게 올랐는데 당연히 조정이 있어야 되겠죠? 조정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건 없으니까요. 근데 리플은 조정을 없이 그냥 들어 올렸습니까? 아니죠. 제가 이것도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이게 일봉의 모습이에요. 언제 조정했습니까? 1,500원대 1달러 돌파하자마자 조정폭 가져왔죠. 5영업일 연속적인 횡보 라인을 가져왔습니다. 2,000원 넘어서자마자 5영업일 연속적인 횡보 라인을 가져왔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처럼 3,000원을 돌파하고 3,500원을 돌파하고 4,000원 목전에 두었다가 다시 하락한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매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올라갈 때의 경험도 분명히 있고 떨어질 때의 경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서 브레이크 라인을 잡는지 그 부분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겠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잡는 거 굉장히 손쉽습니다. 근데 지금 하락이 조정이냐 아니면 추세가 아예 끝난 것이냐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해 봐야 되겠죠. 니플을 보고 이제 추세 끝났으니까 매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600원대 700원대 800원대 이때 말씀하셨던 분들과 똑같은 거예요. 왜? 올라갈 만큼 올라갔으니까 내려간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국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뭐 우리 한국의 특이한 케이스로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바람에 1,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려주긴 했지만 이 부분 말고도 우리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 25년도에 취임을 앞두고 있어요. 25년도에 취임한다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앞으로 4년 동안 29년 동안 나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코인 시장 어떨까요? 그냥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떨어질 때 경험 있으시죠? 당연히 있으시겠죠? 올라갈 때 경험 있으십니까? 있으십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모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고요. 우리가 리플 코인을 투자할 때 상승에 대한 모멘텀 많이 말씀드렸죠.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더라. 세 번째, IPO, ETF, 각종 이벤트들은 모두가 다 리플이 갖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벤트들 중에 없어진 게 있습니까? 없어진 게 없죠.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 영상, 최초의 영상부터 말씀을 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해 보시고 니플 코인을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러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끄집어 올리겠습니까? 안 올리죠. 왜? 고래들 입장에서 개인들의 물량은 뭡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에요. 올라가도 매도할 거고 이처럼 떨어지니까 또 매도할 거고 횡보해도 매도할 거니까 개인들의 물량은 어떻게 해서든 털고 가야 돼. 항상 생각하는 게 고래입니다. 그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으시죠? 제 문자도 무료고요.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텔레그램방 들어와서 같이 한번 확실한 수익권을 같이 만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문자 넣어주시면 저희 전문 트레이더가 직접 연락을 드릴 거거든요. 제가 한 분 한 분 연락을 따로 못 드리기 때문에 트레이더분 전화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때 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문자만 받아봐도 충분하다. 문자만 받아보셔도 상관없으니까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되고요. 또 하나 이 아랫부분에 링크도 있으니까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톡방으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하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실시간 매매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 새벽에 계엄령이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갖고 왔을 때 절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하락했는데 어때요? 바로 또 올라가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진짜 하락인지 진짜 상승인지 이 부분들을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같이 판단하시면 더욱더 정확한 판단이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시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보시면 확실하게 시장에선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은 12월 4일 날짜 나온 뉴스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계엄령 선포한 다음에 29분 만에 33.4%가 하락했고요.
니플 또한 56.71%, 이더리움 또한 38.17%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나 급락을 하고 폭락하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분들 두려울 수밖에 없죠. 지금과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비트코인이 반등력을 크게 확보하고 있고 이더리움 또한 올라가고 있는데 니플만 못 올라가고 하락하고 있으니까 니플이 끝난 거냐?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해당되는 리플 코인의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한국의 투자자들은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비트코인 대신 리플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선택지가 확인되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리플 코인이 왜 이렇게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해당되는 리플은 전체 금융시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리플이에요. 최근에도 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말이 많은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연되었다, 출시가 지연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락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확실한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 게 리플 코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플 코인 앞으로의 움직임을 어떻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까? 자, 리플 그리고 비트코인은 소셜 미디어에 과열 없이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고 추가 랠리에 대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재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 리플인데 당연히 안 올라가면 이상하겠죠. 근데 24년도 12월 달에 산타 랠리는커녕 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25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시점 이후부터의 움직임 또한 불안하게 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되는 부분에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확실한 시장에 안정감을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 25년도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릴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2달러를 넘어서 이제는 5달러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니플이다. 또한 니플 CEO 얘기를 잠깐 해보면 암호화폐 차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게 12월 2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근데 이날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 전부터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왜? 니플 CEO랑 트럼프 당선인이 만났다. 안 만났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았을 때 다들 기억나시죠? 자,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뭐라고 합니까? 트럼프 당선자를 만났습니까? 리플 CEO는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지 않겠다. 어떤 걸 의미하죠? 당선이 된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 리플 코인이 왜 더욱더 긍정적인 힘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자, 트럼프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선되자마자 아니죠. 당선되기 전에 공약들 중에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는데 이 공약들을 먼저 살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트럼프가 암호화폐 공약을 몇 가지를 내세웠는데 취임 첫날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해임시킬 것이다. 또한 코인은 국가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축코인을 비축해 놓겠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수도로 미국은 건설할 것이다. 또 하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선 긍정적인 힘을 당연히 가져올 수밖에 없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SEC 위원장을 해임시키겠다. 이게 첫 번째 나왔던 부분에서 리플을 안 떠올리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왜? 리플 코인이 리또속이다. 리플은 못 올라간다. 왜? 미국의 증권위원회라는 이 SEC가 계속적으로 리플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당연하겠죠. 1세대 코인들 중에서 가장 움직임이 없었던 코인, 전혀 없었다고 봐도 충분할 겁니다. 그게 바로 리플이었어요. 왜? SEC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은 당연히 리플 CEO를 만나고 이야기를 해봐도 충분하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암호화폐 크립토 차르의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게 바로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말이죠. 근데 이게 차르가 된다, 안 된다. 물론 차례가 되면 좋긴 하겠지만 안 돼도 문제 없습니다. 왜? 트럼프가 어떻게 리플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말이죠. 자, 크립토 차례의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만큼 SEC한테 압박감을 많이 당했던 리플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리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리플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떨어진다고 매도하고 올라간다고 매수할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매집을 해요.
자, 이게 11월 18일 날 나왔던 뉴스였죠. 자, 바이낸스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리플이 출금되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을 뺐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죠? 매집을 말합니다. 자, 매집과 매수의 차이는 다들 아시겠죠? 이거 주식 거래를 오래 해보셨고 코인 거래를 오래 해보셨으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하고요. 매수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전혀 틀린 의미입니다. 그렇다는 건 고래들이 매집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올라가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한다. 이게 바로 매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래들은 이렇게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요.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매수할까요? 그리고 누가 매도할까요? 매도는 정해졌죠. 개인들이 매도. 매수는 누굽니까? 바로 고래들이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용한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이낸스뿐만 아니에요. 빗썸도 마찬가지입니다. 빗썸 또한 리플에 1조 원의 대규모 인출이 나왔다. 언제 나왔습니까? 지난 11월 6일이에요. 11월 6일 날 빗썸에서 또한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되었다. 자,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750원에서 800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량 매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 대량 매매가 뭡니까? 블록 딜이라고 합니다. 자, 주식 거래에 오셨으면 대량 매매가 언제 나옵니까? 장외에서 나와요. 장외라는 뜻은 장내, 장매매 시장에 안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대량으로 매도하는 사람은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리고 있을 때, 시장이 변동성 때문에 하락 압력을 가져오고 있을 때 고래들은 매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고래가 매집하는 방법에서 고래가 손이 바뀐다,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블록딜을 통해서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엄청난 물량이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뭡니까? 확실한 시장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으면 고래들은 매도 시점을 찾는 것보다 비중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세요. 여기가 지금 700원, 750원, 800원 라인대예요. 이제는 보이지도 않죠. 근데 그 이후부터 어떻게 올랐습니까? 쭉쭉 그냥 급등시켰습니까? 아니에요.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방 압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쭉 하고 내려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확실한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 3,000원 이탈하지만 않으면 추세의 변동성은 없다. 그 부분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말씀드렸던 어떻게 매매 대응하느냐가 우리들의 수익 구조를 확실히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 수익 구조 또한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으시다면 문자 먼저 받아보시죠. 받아보시고 나서 마음에 든다. 그런 다음에 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으니까 문자 먼저 받아보시고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톡방 들어와서 같이 투자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저한테 문자 넣어주시면 저희 전문 트레이더가 직접 연락을 드릴 거거든요. 전문 트레이더 연락 드렸을 때 전화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그때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도 있어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전략 함께 받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영상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리플코인의 움직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스테이블 코인. 네, 중요합니다. 근데 다른 모멘텀들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위즈덤 트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SEC한테 리플 현물 ETF를 또 신청했습니다. 자, 이게 12월 3일 날 신청했거든요. 자, 리플한테 ETF를 신청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더 이상 미국 증권위원회 SEC는 더 이상 리플을 잡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왜?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ETF라는 것은 펀드이기 때문에 증권위원회가 승인을 해줘야지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SEC랑 리플의 사이가 안 좋은데 자꾸 이 리플 신청한다고 나오겠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펀드를 신청했다는 건 수많은 운영사들이 리플 코인 한번 운영해도 충분한 수익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이 스테이블 코인 또한 한번 짚어드려야 되겠죠. 자,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그 전에 이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다들 기억나실까요? 그냥 쭉 하고 비트코인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어요. 출시가 되고 나서 떨어졌어요. 출시가 되고 왜 떨어졌을까? 재료 소멸이냐? 물론 재료 소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 뉴스 내용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선점 효과인지를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라는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나온다. 자,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에 단가에 있을 때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인즉슨 올라갈 것은 뻔합니다. 왜? ETF라는 것은 펀드니까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니까 당연하겠죠? 제도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장의 모습을 보는데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이렇게 하락을 시켜서 최저가를 만든다. 누구를 위해서? 고래들이 비중을 추가하거나 고래들이 매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확실한 시장의 관점을 가져갈 거라는 거.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도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죠.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니플이 커스터디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한다. 자, 나눠서 봐야 되겠죠. 커스터디는 뭡니까? 커스터디는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한다는 것은 맡겨놓는다, 보관한다 라는 거죠.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보관하면 얘네들 은행은 뭘 줍니까? 이자를 주고 더 큰 금액으로 대출까지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니플이 커스터디 수탁 사업을 한다는 건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건데 당연하겠죠. 니플의 몸짓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하나,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뭐길래 이렇게 시장을 흔들어내고 있을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 비율로 연동되어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다는 건 뭔 말합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건 달러를 발행하는 것과 똑같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니플 이거 지연됐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니플은 확실하게 미국 입장에서 CBDC냐 스테이블 코인이냐 그 부분을 개발하고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때 니플은 그 부분을 함께 가져간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2024년도 4월 달에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자, 보시면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두 당이 있는 건 알고 있으시죠? 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이 CBDC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지는 하긴지만 CBDC는 뭡니까? 이거는 개인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왜? CBDC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국가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돈을 다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더욱더 무게감을 실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니플 입장에서는 CBDC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니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CBDC보다 스테이블 코인의 무게감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플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전 속도를 높였다라는 거.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정부가 비축 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니플의 원장의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 이게 지난 9월 달이었어요. 9월 달에 왜 이렇게 업데이트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했냐 보니까 두 가지 다 사용인 용도가 틀립니다. 자, 보시면 이 두 업그레이드가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되었다.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자, 첫 번째가 기관용으로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자, 말인즉슨 무엇을 말합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데 기관용 설계할 필요가 뭐 있죠? 국제무역에서 이용하겠다. 국제무역에서 이용한다라는 건 트럼프 정책적 의미와 똑같이 빨아 떨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리플의 움직임을 더욱더 기대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말 그대로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멘텀을 뒤로하고 지금 3영업일 연속적인 조정을 주니까 매도하고 끝내버린다? 이거는 700원대 매도하신 분과 1,500원대 매도한 분과 2,000원대 매도한 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 지금 후회하고 있죠. 말 그대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안 나오면 됩니다. 거래량 안 나오죠. 이러한 부분으로 같이 한번 투자를 진행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현재 모든 부분에 대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으시다면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제 텔레그램 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같이 받아도 충분할 것 같고요.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따로 연락을 못 드리니까 전문 트레이더가 직접 연락 드릴 거고요. 연락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드실 겁니다. 또한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함께 받아도 충분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